더 이상 당신의 청소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황금 족쇄를 끄는 용기, 그 후에 찾아온 진짜 행복.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책방이 선사하는 이야기는 황금으로 빚은 감옥에 관한 깊은 고찰입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부와 안락함의 겉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적 부채와 자존감의 족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서연 씨의 삶은 강남의 중심, 고가 아파트라는 물질적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왕관은 매주 목요일마다 시어머니, 해숙 여사의 경제적 은혜라는 무거운 의무로 치환되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어떻게 주종관계와 같은 비극적인 계약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 가슴 아프고도 용기 있는 해방의 여정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서연은 디자이너로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데스크에는 그녀의 작품이 걸려 있고 동료들은 그녀의 감각을 칭찬합니다. 시계 바늘이 4시 30분을 가리키자 그녀의 얼굴에 처음 불안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서연이 마우스를 살짝 멈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시가 다가온다. 일주일 동안 쌓아올린 자아 존중감의 성벽이 1시간 반 뒤면 무너져 내린다. 나는 디자이너 김서연이 아니라 시댁 청소부 김서연으로 회귀하는 거야. 띵동, 띵동. 카카오톡 알림음이 2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며 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해숙 어머님의 엄격한 청소 담당이라는 이름과 함께 편지지 2장 분량에 달하는 길고도 디테일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서연아, 5시 정각에 출발해 교통체증을 고려해 5시 45분까지 도착해. 지난주에 내가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온 특급 광택제 비독성 포뮬러를 베란다 창고 선반 제일 오른쪽 파란 상자에 넣어두었어. 오늘은 특히 그 제품을 사용하여 욕실 타일의 흰색 줄눈을 붓으로 칠하듯이 꼼꼼히 닦아 첨부 사진은 현미경으로 찍은 듯한 줄눈. 확대 이미지, 작은 곰팡이 포자가 선명히 보인다. 이 작은 곰팡이 포자가 만병의 근원이자 우리 집의 청결 지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니 각별히 신경 써. 오늘의 청소 순서는 1베란다. 창문틀 및 외부 유리 2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방수 검수 포함 3욕실 줄눈 세척 늦지 않게 도착해.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스쳤습니다. 동료 지영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칼퇴근이시네요. 시간 관리가 정말 철저하십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신 건가요? 저희는 오늘 회식인데 아쉽네요.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시댁에 잠시 들러서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요. 급히 가봐야 합니다.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지영이 부러워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강남 최고가 아파트 증여는 둘째치고 매주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이가 좋다니 진정 금수저 이상의 축복받은 삶이시군요. 저희 시어머님은 얼굴 뵙기도 힘들고 배도 딱딱한 인사만 나눌 뿐인데 부러움을 받는 상황이 오히려 가시처럼 콕콕 찔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응답했습니다. 금수저 맞아요. 금수저. 하지만 그 금수저가 너무 무거워서 제 입을 찢을 것만 같아요. 해숙 여사의 강남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각도와 간격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듯 완벽했고 공기 중에는 레몬과 라벤더 향과 섞인 락스와 오존 살균제의 날카로운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해숙이 흰 샤넬 슈트에 핑크색 고무 장갑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 서연아 1분 미리 오는 좋은 습관이네. 옷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하자. 오늘은 베란다 외부 창문부터 해 창문틀 구석 미세먼지는 더러움을 넘어 우리 아이의 비염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주범이 될 수 있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의무야. 서연은 깊숙이 고개를 숙여 네 어머님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이 민준 씨는 이미 35살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고가의 수입 세정제 병을 들어 보이며 마치 과학실험 교수처럼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 제약회사 연구실에 특별히 부탁하여 구매한 제품이야. 일반 락스는 단순 살균만 하지만 이 제품은 나노입자 항균과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공기 중 유해 물질까지 분해하는 최고급 무치 포뮬러야. 아깝다고 양을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사용해 완벽한 청결 상태를 구현해야 해. 서연은 원피스를 벗고 누더기처럼 보이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낡은 칫솔로 창문틀의 미세한 틈을 닦기 시작하자 해숙 여사는 뒤에 서서 서연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톱워치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가끔 내뱉는 흠하는 불만족스러운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해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귀를 찌르듯이 높이며 손가락으로 창문틀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아, 잠깐 멈춰. 저기 구석을 닦는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 먼지는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바깥쪽으로 털어내고 흡입해야 해. 내가 닦은 모든 곳에 다시 닦지 않으면 먼지가 실내로 들어와 공기 순환에 섞여. 서연은 당황하여 사과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무 집중하다 보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2시간 후 서연의 손은 독한 세제와 락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벌겋게 붓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중노동자의 손과 같았습니다. 해숙 여사는 마지막 검사를 위해 흰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서연이 청소한 창문틀의 미세한 모서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먼지 한 톨 묻지 않자 겨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의 열심은 인정한다 하지만 완벽에는 아직 20%가 모자라. 이제 저녁 식사하자. 냉장고 재료로 반찬은 6가지, 국은 미역국으로 해. 민준이 좋아하니까. 그날 밤 서연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아 있었고 손은 찬물과 약초 연고에 담가 식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75인치 대형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은 호화롭지만 어딘가 냉랭하고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은 채 하소연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정말 인간 한계를 시험받았어. 창문틀의 모든 줄눈을 칫솔로 4번이나 갈아가며 닦았어. 락스 냄새와 피로 때문에 청소 도중에 어지러워서 잠시 쓰러질 뻔했어. 어머니께서는 마치 제가 전문 청소업체 직원인 것처럼 원리부터 설명하시며 감시하셨다니까. 민준이 TV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아내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심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렇게 깔끔하고 철저하신 분이야. 우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노력은 조금만 이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당신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게다가 엄마께서는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집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른 분들이라면 그럴 가르침도 해주지 않을걸?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조금만이 아니야. 제 손을 한번 봐. 독한 세제 때문에 거의 화상 수준이야. 그리고 청소를 마친 후 반찬을 6가지나 만들라고 하셔서 거의 4시간을 더 보냈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말이야. 내 주말은 어디에도 없어.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시댁의 무급 가사 도우미야. 민준이 맥주를 내려놓고 조금 짜증스럽고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잠시 감정을 접고 현실을 직시해보자. 우리는 지금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34평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없이 제 명의로 살고 있어. 그 아파트의 현 시세가 당신의 연봉 3,600만 원으로 100년을 일해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 게다가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어머니께서 지원하고 계시지. 그것은 당신 월급의 3분의 1이야. 우리는 당신의 희생 덕분에 중산층 상위 계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도리라는 거지. 서연이 분노와 굴욕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 돈 때문에 제가 매주 노예처럼 시댁에 불려가서 청소부 취급을 받고 제 자존심과 건강까지 팔아야 하니? 당신은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서연이가 힘들어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어? 민준이 격앙된 목소로 말했습니다. 노예라니, 당신 표현이 너무 배은망덕하고 과장되었어.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아끼시기에 우리 집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거래라는 말 정말 실망스러워. 서연 씨,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 앞에서는 자존심도 어느 정도 접어야 하는 법이야. 우리 아이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께 조금만 더 맞춰주면 안 될까? 고작 2시간만 더 참으면 우리 삶의 레벨이 영원히 유지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 2시간을 위해 평생을 죽어라 일해도 못 사는 집인데. 서연은 체념과 절망감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알겠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속삭이면 그 2시간이 나에겐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민준 씨, 난 당신의 아내인가 아니면 당신 어머니의 가정부야.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담보물이야. 한 달 후 거실에서 두 사람이 밤늦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하지만 확고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 더 이상 주 1회 시댁 청소를 견딜 수가 없어. 이 생활비 100만 원과 아파트 때문에 제 인생의 주말과 자존감 그리고 우리 부부의 시간을 전부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야.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노트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럼 대체 어떤 비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머니의 지원을 끊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자는 건가?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제안은 간단해. 방문 횟수를 한 달에 2번 격주로 줄이는 거야. 주 1회는 인간적으로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해. 생활비 지원을 받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예의는 지켜져야 해. 우리 부부에게도 온전한 휴식과 가정을 꾸릴 주말이 필요해. 나도 당신과 함께 박물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냥 소파에 누워 쉬고 싶어. 지금껏 함께한 주말이 몇 번이나 돼? 민준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리 배려가 부족하고 이기적이야? 그 아파트의 시세가 수십억인데 그 대가로 일주일에 2시간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공짜로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도리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냐? 한 달에 2번?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얼마나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건 우리 모자 관계까지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그럼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당신과 당신 가족께 평생을 종처럼 굴종하며 고마워해야 해? 만약 이 아파트가 우리 부부관계를 파괴한다면 당장 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민준 씨는 돈이 중요해. 우리 행복이 중요해. 민준이 거의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만 판단해. 당신의 연봉 3,600만 원으로는 평생을 노력해도 강남 아파트의 화장실 하나도 사지 못해. 이 기회를 걷어차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당신은 이 상황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해. 이 집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고 그게 현실이야. 당신이 중요한 건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 없는 행복은 공허한 망상일 뿐이야. 6개월 후 서연의 임신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이미 심각한 입덧과 피로, 무거운 몸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에 대한 기쁨으로 버텼습니다. 병원 검진 후 해숙이 드문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기보다는 의무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주가 찾아오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태교에 전념하자. 태교가 무엇보다 중요해.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집의 가장 큰 과제야. 서연은 임신으로 인한 부종과 입덧으로 힘들어하며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태교의 기본은 무균 상태에 있어 엄마가 더럽거나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면 태아의 면역 체계와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이제 매주 우리 집에 와서 태교 청소를 시작해야 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고 신성한 의무야. 서연은 너무 놀람과 동시에 몸의 전율을 느끼며 배를 감쌌습니다. 태교 청소라니요? 저는 지금 몸이 많이 힘들고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독한 화학 세제 냄새는 피하라고. 해숙은 한치의 양보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관리하지만 아들 아파트도 이제 아이가 첫 숨을 쉴 공간이야. 집에 가서 내가 지정한 강력한 락스와 소독제로 베란다와 화장실 구석을 매일 닦아야 해. 아이를 위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균의 요새를 만들어야 해. 아이의 알레르기와 각종 병을 미리 막아야 해. 임신 말기 서연의 배는 만삭으로 불렀고 몸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태반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안정과 입원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띵동, 띵동. 해숙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전화를 받자 해숙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약속된 청소 시간에 왜 오지 않았지? 우리 집에 위생 상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서연은 간신히 힘겨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병원에서 전치태반 위험이 있다며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약 무리를 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정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숙이 서연의 말을 자르며 호통쳤습니다. 전치태반? 엄살이 지나치네. 우리는 들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어. 지금 김치 냉장고 뒤에 쌓인 먼지와 베란다 화분에 핀 곰팡이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그 먼지와 곰팡이가 아기가 마실 공기에 섞이는 독이라고. 민주는 회사 일로 바빠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당신이 잠시 와서 처리하면 고작 2시간이면 끝날 일이야.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 해. 서연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금은 정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상태가 나아지면 기어서라도 꼭 가겠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 청소되지 않은 집에서 내가 일주일을 더 참아야 하니? 넌 경제적 은혜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봤니? 네가 사는 아파트가 오히려 자유를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어. 생활비 100만 원? 네 능력으로 그 돈을 평생 갚을 수라도 있다고 생각해? 배은망덕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야. 서연은 제왕절개 수술 후 산후조리실에서 힘겹게 회복 중이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리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조리원을 방문하자마자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에야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 서연 씨, 그런데 아기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네, 무슨 냄새를 말씀하시는지? 방금 간호사 선생님이 목욕을 시켰는데 병원 냄새, 소독약과 피 냄새, 그리고 불결의 냄새가 섞여 있어. 아기가 이런 불결한 냄새를 맡아선 안 되지. 태어나자마자 집 대청소를 시작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지.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좀 해두고. 서연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고통, 모욕,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를 넘어 확신과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해숙이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내가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명령하는 것이야. 미쳤구나. 출산 후 우울증이라도 온 거야? 민준을 불러. 서연은 단호하고 침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명령이 아닌 선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청소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 1회 청소는 경제적 지원의 대가가 아니라 감정적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대에서 저와 제 아이를 해방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숙은 분노로 몸을 떨며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이 아파트가 공짜로 생겼으면 고마움을 알아야지. 내 연봉 3,600만 원으로 평생을 살아도 못 사는 집이야. 배은망덕하게. 당장 민준을 불러. 너 같은 며느리는 쓸모없어. 서연이 해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맞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를 부르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대가로 제 영혼과 건강, 그리고 제 아이의 안전을 팔지 않겠습니다. 청소는 제가 아닌 전문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하세요. 그게 어머님의 완벽한 기준에도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저에게 불결한 냄새를 운운하며 모욕감을 주시는데 제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의 모든 물질적 지원을 거부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 당장 으십시오. 그 돈 없어도 저와 제 아이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조리원에 도착하자 해숙 여사가 흥분하여 서연의 만행을 과장하여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가 정신이 나갔어. 아파트와 생활비가 아깝지 않대. 자기가 노예 취급당했다고 난리를 치고 나를 모욕했어. 당장 이 배은망덕한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나랑 며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서연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께 무슨 모욕적인 짓이야? 그 아파트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 엄마의 사랑이자 우리의 미래를. 서연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후회 없는 냉정함으로 민준을 응시하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 전치태반으로 아이의 생명을 걱정하며 고통받을 때 당신은 항상 아파트와 돈만을 이야기했어. 당신에게 난 아내가 아니라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도구야. 당신의 진짜 반려자는 나와 아이가 아니라 그 강남 아파트였어. 민주는 경멸하듯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과 현실이 중요하지. 당신 월급 300만 원 남짓으로 이 서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평생을 갈아 넣어도 그 집값을 갚을 수 있겠어? 넌 공짜로 아파트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철저하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서연은 깊은 상처와 동시에 단결된 의지로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네. 어머니의 아들 이전에 내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마음은 없었네.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주신 거니 네가 가져난 자유와 제 아이의 평화로운 미래를 찾아 떠날 거야. 이만 끝내자. 서연은 퇴원하자마자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안고 그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 모아둔 전 재산과 소규모 주택대출을 합쳐 서울 외곽의 작지만 깔끔한 전셋집을 급히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하던 그날 민준과 해숙 여사에게 이별과 독립을 통보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서연의 친정어머니 수님 여사가 손수 준비한 김치와 반찬들을 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수님 여사는 방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 외손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개방처럼 펴졌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수님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서 서연은 한 달 동안 참아오던 서러움이랑 고단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넓은 아파트 대신 이렇게 좁은 전셋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까지 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서연이 밤새 피로로 잔무늬가 선 얼굴을 들어 물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빈약하지만 정성스레 꾸며진 인테리어, 책장 가득 쌓인 디자인책,
바닥에 펼쳐진 아기 장난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오늘 이 집에 들어서면서 참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 김치 냄새, 국물 끓는 냄새, 아기 기저귀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 강남 그 아파트는 뭐랄까? 너무 깨끗해서 향수 냄새랑 락스 냄새밖에 안 났어.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텔 같더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집이란 건 값비싼 재료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웃고 때로는 울고 서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공간이야. 내가 지금 힘들겠지만 이 작은 집이 바로 진정한 내 집이란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추억과 정을 쌓아가는 거야. 수님 여사는 예전으로 돌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결혼했을 때도 우리는 반지하에 살았단다. 겨울에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담요를 깔고 살았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가장 따뜻했어. 서로가 서로만 의지하며 버텨냈으니까 그게 바로 집의 시작이었어. 내가 지금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 자존감 있는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의 말에 서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동네에 친구 한 사람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카트에 장을 보느라 정신이 없던 서연은 잠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두었고 그 사이 아기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여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고 아이는 보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을 보시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가 미안, 힘들지? 내가 잠깐 맡아줄까? 서연은 처음에 낯선 분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아기에게 추룹소리를 내며 웃어 보였고 아이는 이상하게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기 우유랑 김치 좀 잡수시라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자신의 카트를 옆에 두고 서연의 장보기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분은 박할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과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박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시며 이곳저곳 정보에 밝으셨습니다. 서연에게는 소중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서연 씨, 우리 동네에 믿을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아기 목욕시키다가 허리 아프지? 우리 집에 예전에 키웠던 아기 목욕조 있던데 쓸만하더라. 가져갈래? 박할머니의 도움은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보와 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박할머니를 통해 동네 육아맘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외로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박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단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돈 때문이었어. 시댁이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 그 돈에 눌려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 서연 씨는 그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굉장한 여자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서연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었을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의 작은 전셋집은 좁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취향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책과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강남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안락감, 생활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돈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라는 황금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졌고 그 집을 남편에게 되돌려주고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며 시어머니의 생활비 지원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힘에 부쳤습니다. 민준의 내 선택 후회할 거야 라는 비난성 문자와 해숙의 아이 보려면 돌아와라는 협박에 가까운 집착성 전화에 시달렸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해숙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생활비 지원이 끊겼으므로 저는 어머님 댁에 청소하러 갈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큰 아파트와 물질적 풍요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엄마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선택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후 서연은 고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새벽과 아이가 잠든 시간을 활용해 야간 대학원에 진학하고 UX 디자인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그녀의 내적 성장을 담아 더욱 깊이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아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였고 연봉을 5천만 원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그녀에게 정신적 해방과 가장 소중한 자존감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실감을 했습니다. 해숙의 강남 아파트는 모든 것이 빛나고 깨끗했지만 텅 빈 박물관과 같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전문 청소업체 직원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서연을 상대하듯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바닥의 광택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30% 정도 모자랍니다. 제가 지정한 이태리산 왁스를 왜 사용하지 않지요? 저 모서리의 미세한 먼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최고급 업체의 실력입니까? 청소업체 직원은 조금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정도면 일반 가정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가 쓰는 제품도 이태리 최고급인데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도 청결도는 인간이 사는 집보다는 무균 실험실에 더 가깝습니다. 업체 직원이 떠나고 해숙은 홀로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공간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사용하던 낡은 칫솔이 남아있는 베란다 창고를 여는 순간 누군가의 쓸쓸함과 공허함 그리고 깊은 후회가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로 돈을 준 것이었을까? 아니면 서연이의 숨쉴 권리와 젊음의 시간, 엄마로서의 기쁨을 돈으로 사서 나만의 공허함과 외로움, 통제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일까? 이 아파트는 나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민준이도 이제 나를 피하고 어느 날 해숙 여사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나이든 여성들이었지만 누구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구는 남편과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썩했습니다. 해숙 여사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파트 청결관리법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혜수가 그렇게 깨끗이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데? 우리 이 나이에는 마음이 편해야지. 맞아. 우리 옆 동네 김 씨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매주같이 요리하고 카페 가는데 보기 좋더라. 혜숙 여사는 집에 돌아와 거대한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주는 텅 빈 미소를, 그녀 자신은 완벽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사진 전체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서연이 사용하던 베란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버리고 간 낡은 칫솔과 함께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은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서연이 그린 디자인 스케치와 함께 간간히 적혀 있는 일기 같은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문을 닦으며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저 비행기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아이가 있었다면 함께 그려주고 싶은 그림들이 많을 텐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반짝이는 집안에는 없는 것 같다. 혜숙 여사는 스케치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완벽함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며느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있었던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완벽한 아파트는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을 새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서 며느리를 통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녀로 하여금 서연의 집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고 진실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비로소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는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서연의 따뜻한 전셋집에서 아이의 첫돌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연의 친정 식구들과 친한 친구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민준만 조심스럽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1년의 별거 기간 동안 서연의 집요한 독립심과 굳건한 태도,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과 어머니의 과잉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후 서연의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문 밖에 혜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우아했지만 예전의 위엄보다는 수줍음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특급 광택제 대신 그녀가 직접 유기농 천으로 손수 고른 아기 옷과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을 보며 혜숙의 눈가가 붉어지고 목매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이의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잠시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임 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숙은 아기 옷과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진정한 선물이야. 아파트 명의가 아닌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1년 동안 나에게 가르쳐준 자존감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 씨에게 이제 저는 깨끗한 집보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당신을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어머니이자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100만 원은 이제 오로지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꿈,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어머니 해숙이 서연은 편지를 꼭 쥐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해방과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해숙은 아기를 안아 올렸고 더 이상 청결이나 냄새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기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근처 공원에서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서연은 아이를 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소박한 피크닉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해숙은 가끔 사전에 연락하고 찾아와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연의 집에 와서는 이렇게 편안한 집도 좋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의 청소 기준을 조금씩 낮추고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자신의 삶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였을 때 비로소 세상에 모든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그녀는 강남 아파트라는 물질적 족쇄를 끊어낸 결과 진정한 남편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반성과 새로운 관계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정신의 자유와 영혼의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김서연 씨는 마침내 황금 족쇄를 끊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서연 씨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황금 족쇄는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남들의 시선에 가려 정작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자존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옥죄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결코 돈이나 소유물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정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선사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